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지지받아야 단기 상승 가능성 유.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상방에서 지지를 받아야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암호화폐 분석업체 ALM 매니지먼트가 주간 보고서를 통해 이 가치 진단했다. ALM 매니지먼트 소속 애널리스트는 중장기 기술적 관점에서 BTC는 지난주 반등에 성공하며 주봉을 양봉으로 마감했다. 캔들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을 높인 후 나오는 조정에서 봉마감이 진행됐기 때문에 눌림 후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단기 고점 형성 후 눌림이 진행 중이며 2555에서 2100달러 지지 구간을 지켜준다면 재차 상승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19,280달러 선이 무너지면 상승 관점은 무효화되며 18,600달러 하방 이탈 시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02만 6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라크 데이비스는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 BTC USD 포시간봉 차트 기준 비트코인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어떤 움직임에도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안타깝지만 매크로가 여전히 크립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1000BTC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거래소에서 출금한 물량이 입금한 물량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월 약 14만 BTC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약세장 기간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약 869만 BTC를 외부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목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디지털 자산과 디파이의 중점.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2023년 말까지 암호화폐 정책 권장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크립토 및 디지털 자산과 디파이에 중점을 둔다. 11일 핀볼드에 따르면 이아스코브 테스크포스는 올해 발생한 투자자 손실은 시장 규제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아스코우는 암호화폐의 국경을 초월한 특성을 고려해 금융안정위원회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아스코우는 증권 분야의 감독 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이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도 오는 10월 글로벌 암호화폐 규칙을 제안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시장 혼란으로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FSB는 G10 국가의 규제기관, 재무부 및 중앙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FSB는 시장 참여자의 실패는 시장 신뢰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른 부문에도 리스크를 빠르게 전이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 개정안이 중국 특별행정구 입법회에 상정됐다고 비트코인.com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홍콩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의 당국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베스프는 규제안이 명시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 능력을 갖춰야 하는 등 기존 금융사들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제목 비트코인 약세장 마무리되나.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 재개.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펀드들의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유투데이는 매사리 보고서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70%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이하에서 거래되던 2018년경 기관이 첫 매수를 시작했을 때와 동일한 시나리오가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들은 업계 다양한 부문에서 디파이, NFT 등 하위 카테고리가 빠르게 성장 중이라면서 NFT는 크리에이터 평판 관리 등 인프라 강화로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시킬 것이며 디파이는 미래에 통용되기 위해 먼저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1일 발행량을 365일 평균 가격으로 나눈 푸엘 멀티플 지수가 0.5 미만의 그린존으로 하락, 신규 발행된 코인이 연평균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베어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그린존은 평균적으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이며 보수적인 투자자는
축적 영역을 지나고 상승장 확인 후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웨는 비트코인이 약세장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있거나 다음 시장 사이클을 위한 축적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그는 지금 수준으로 90일 ROI가 나빴던 건 2018년과 2014년이다. 두 차례 모두 시장 사이클의 바닥에 가까웠다면서 $20,000 미만의 비트코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다. 단,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제목. 암호화폐 약세장, 일어나야 했던 일. 이미 바닥 쳤을 수도.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가 최근 리얼비전 크립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확실하게 바닥에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야 했던 일들이 발생하며 약세장이 도래했다. 해소돼야 했던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지난달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지저분한 한 달이었다. 지금 자산 시장의 불황은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분야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금융 생태계 전반이 불황을 맞고 있다. 비트코인의 $30,000 분가는 실제로 경제적 혹은 거시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엔화가치 24년 만에 최저치. 1자민당 압승의 엔달러 137엔 돌파.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습 사망 이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11일 오전 장중 한때 달러당 137.28엔까지 치솟아 1998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은 한국 시간 4시 현재 거래일 대비 0.86엔 오른 136.9엔으로 여전히 137엔에 근접한 상태다. 일본 여권이 참의원 과반을 넉넉하게 유지한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 시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재정,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와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단기간에 통화 완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적어져서 엔저가 한층 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이날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통화 확장 정책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상태다. 소니 파이낸셜 그룹의 모리모토 준타로 애널리스트는 선거 결과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보여준다. 외국과 달리 물가 상승이 대중들에게 중요하지 않음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로서는 구로다 총재의 임기 동안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 용이해졌다면서 정책 수정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며 엔화 매도세가 강해졌다고 해석했다. 내셔널호주은행의 통화 전략가 로데리고 캐트릴은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지만 엔달러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달러 강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또 최근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2%를 넘기면서 정책 수정 압력이 제기됐지만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이러한 압력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제목. 텐센트, 알리바바 무더기과 진금의 중기술주 급락. 스마트폰 속의 중국 빅테크 앱들 11일 중국 기술주 주가가 급락했다. 중국 당국이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반독점과 진금을 무더기로 부과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이날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대형 기술주 주가 흐름을 추종하는 항센테크 지수는 오후 3시 현재 4% 이상 급락 중이다. 알리바바는 장중 7% 이상 급락했고 텐센트도 장중 3% 이상 하락했다.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텐센트 12건, 알리바바 5건 등 총 28건의 기업 결합 절차를 뒤늦게 문제 삼아 건별로 반독점법이 규정하는 최고 한도인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날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당국의 규제의 우려가 재차 부각됐다.
양대 빅테크 업체를 겨냥한 이번 무더기 과징금 부과는 불법적인 기업 결합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인 개정 반독점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당국이 빅테크의 인수, 합병을 통한 사업 확대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는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기업 결합을 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가 50만 위안이지만 개정 후에는 반독점법상 시장 지배 지위 남용과 마찬가지로 직접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사업 규모가 큰 기업이 기업 결합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과징금이 최대 1억 원가량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이론적으로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까지 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주가 하락은 규제 완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기술 섹터에 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형 기술주 급락 여파로 홍콩 증시 대표 지수인 항셈 지수도 3% 이상 하락 중이다. 본토 증시의 양대 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 지수도 각각 전 거래일보다 1.27%, 1.87% 하락 마감했다. 제목 코스피 기관 팔자의 2340선 턱걸이 원달러 환율 1303.9원 마감.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해 2340선에 턱걸이했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34포인트 내린 2340.27의 장을 마쳤다. 기관이 1881억 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주도했으며 외국인도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 1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이 홀로 1912억 원어치 순매수했으나 지수 방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됐으나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소비자 물가와 소매 판매, 중국 수출입과 2분기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 일정을 앞둔 경계심리도 유입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37만 2천 명 증가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5만 명을 크게 웃돌았다. 코스닥 지수는 0.56포인트 오른 767.04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83억 원, 337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1,529억 원 순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5원 오른 1,303.9원에 마감했다. 제목 비트코인 투자자들 미 CPI 지켜보자. BTC 2만 달러 선 불안한 등락. 세계 최초,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7월 들어 반등 흐름을 타면서 2만 2천 달러 선 안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결국 2만 달러 선으로 다시 가격이 후퇴했다. 고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의 여파로 여전히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7월 13일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말 동안 지지를 포기했다. 분석가들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의 8.6%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불안한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의 5월 CPI는 8.6% 급등해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약 102.6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 CPI 발표 전까지 어떤 움직임에도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안타깝지만 매크로가 여전히 크립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주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프펜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6월 CPI 발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이율이 진정된다면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낙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 시간 11일 오후 3시 4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66% 하락한 2만 4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제목 트위터 인수계약 파기 머스크 소송의 거물급 변호인단 구성. 트위터가 인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소송을 담당할 변호인단을 꾸렸다. 11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머스크에게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 합병법 전문 대형 로펌 왁텔, 립턴, 로즘 캐치를 고용했다. 르크는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했을 때와 2019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때 머스크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위터는 르크를 고용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심리될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서 법관을 지낸 빌 사빗, 레오 스트린 등의 전관 변호사에 자문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르크의 파트너 변호사인 사빗은 건강보험사 앤섬, 부동산 중개사 소더비,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 콜버그 크레비로 버츠 등의 거대 기업이 거래나 기업 인수에 문제가 생길 때 찾는 A급 변호사다. 아울러 2020년 르크에 합류한 스트린 변호사는 델라웨어 법원에서만 20년간 법관으로 일했으며 델라웨어주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2000년 미국 최대 윤유가공업체 타이슨 푸드가 사업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됐다는 이유로 쇠고기 가공업체의 IBT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타이슨 푸드가 IBT를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번 소송의 판례가 될 수도 있는 타이슨, IBT 판결은 기업이 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르크는 트위터의 변호인단 구성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임명을 요구한 취재원에 따르면 트위터는 델라웨어주에서 이번 주 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목표다. 제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잠재력 꺼뜨려서는 안 돼. 투자자 보호와 접점 찾을 것.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11일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방향성을 묻자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와 관련해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제목 시총 7위 살얼음 경쟁. 리플 vs 카르다노 트렌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인 XRP와 이더리움 경쟁자 카르다노가 시총 7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다투고 있다. 리플과 카르다노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리플 vs 카르다노. 언급량 추이는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주일간 리플은 1598회, 카르다노는 128회 언급됐다.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리플 vs 카르다노.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리플의 이미지는 긍정 72%, 부정 21%, 중립 7%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엄청나다, 통기성 좋다, 보고 싶다, 시원하다, 1등급, 재밌다, 신상, 안전, 대단하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먹금, 경기 침체, 매수하다, 울다가 있으며 부정적인 표현은 달다와 시다가 있다. 카르다노의 이미지는 긍정 90%, 부정 10%,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기대하다와 계산하다, 향상되다, 열광하다, 원활하다, 강세, 성공하다, 성공적, 싸다, 수수료 없다, 가져다 주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바보 같다, 심각한 문제, 비용 높이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리플, 카르다노 관련 준유 이슈 암호화폐 온라인 포럼 크립토글로브는 7월 9일 리플과 로터스의 협력 소식을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리플 장부에서 로터스 차량 NFT를 발행할 예정이다. 로터스 관계자는
현재 리플 NFT 프로와 함께 첫 번째 NFT 컬렉션 발행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로터스와 NFT 프로의 협력은 로터스 고객과 NFT 수집가, 암호화폐 열성 세력을 위한 커뮤니티와 새로운 기회 형성을 통해 로터스의 웹 3.0 세계 데뷔라는 발자취를 남긴다라고 전했다. 와투 You get when you mix cars and NFTs. Exciting new opportunities for Lotus customers, NFT collectors and crypto fans. Explore how our partnership provides technical support to Lotus cause in the creation of its first NFT. 링크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ENB 크립토는 7월 10일 24시간 사이에 리플의 거래량이 12% 감소하는 등 다른 가상자산보다 거래가 둔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 10% 급등하며 강세 반등 흐름을 보였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7월 9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먼트를 인용, 바실 하드포크를 앞둔 가운데 카르다노 토큰이 총 7,910만 개 추가되었다고 보도했다. 최근 들어 카르다노 토큰을 만에서 10만 개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에 카르다노 매도 추세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으로 관측됐으며 매체는 카르다노의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은 7월 10일 암호화폐 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그레이스케일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업데이트한 소식을 전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카르다노와 솔라나, 폴카닷 등 일부 이더리움 경쟁 네트워크의 GSCPXE 펀드를 할당한 소식을 발표했다. 리플, 카르다노, 오늘의 시세는 7월 11일 오후 1시 58분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의 시세는 전일 대비 1.22% 하락한 0.3212달러이며 카르다노의 시세는 0.02% 하락한 0.453달러이다. 제목 설문조사 비트코인 투자자 60% 3만 달러보다 1만 달러 떨어질 가능성 더 높아. 11일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투자자 950명이 참여한 무리브 펄스 설문조사를 인용 응답자의 60%가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로 다시 오를 것보다 가치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1만 달러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의 3만 달러 우선 회복 가능성을 점친 응답자는 40%로 비관 전망보다 더 적었다. 비트코인은 7월 들어 반등 흐름을 보이며 일시 22,0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지난 한 주 동안 12% 이상 상승했다. 이날 오전 11시 2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802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는 암호화폐가 미래 전통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고 20%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암호화폐는 모두 쓰레기다라는 의제의 개인 투자자의 24%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전문 투자자들은 18%만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가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 설문조사를 인용 6월 중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반납한 후에도 미국 성인 19%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스드크, 도지코인이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조사됐다. 단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냈으며 도지코인 신뢰도는 마이너스 5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체불가 토큰 신뢰도도 매우 낮았다. 암호화폐가 사회에 해롭다고 답한 응답자는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제목 소비자 물가 기대 인플레 고공행진 증권가 7월 빅스텝 전망 8월에도 인상 유력. 국내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로 한 번에 50b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11일 증권가에서 우세해졌다. 소비자 물가 급등과 기대 인플레이션율, 원 달러 환율 상승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등이 그 배경이다. 하느니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하면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처음이다. 김진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빅스텝의 근거로 소비자 물가, 원화 약세, 기대 인플레이션을 꼽으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0%를 기록했고 수요와 공급 모두 물가 상승 요인이 산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화 약세 역시 수입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 상승에 선행하기에 물가 상방 리스크는
꾸준하다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응답자의 과반이 4% 이상 물가를 예상했으며 소비자 심리는 과거 평균을 밑돌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가계이자, 부담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빅스텝에 신중할 필요성도 있으나 이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높을 위험성을 고려해 50bp 인상을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3분기까지 국내 물가 정점 확인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강력한 긴축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하느니 이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금통일을 기점으로 빅스텝의 긴축 효과가 강해지면 경기 침체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7월 빅스텝 단행 시 우리나라도 통화 긴축 영역에 들어선다며 중립금리 추정치는 대략 2.15%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연 2.25% 이상으로 운영되면 중립 수준을 상회해 긴축 효과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전망이 약화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소비와 투자 전망이 낮아져 경기 성장세에 부정적이라며 이미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심리 위축도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례없는 고물가의 이달 빅스텝 단행 후 8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25bp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며 시장의 관심은 이달 이후 추가 금리 인상 복과 회수라며 아직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는 국면이라는 판단에 다음 달에 25bp 추가 인상을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의 50bp 인상은 유력하고 시장도 대부분 이를 반영했다며 관건은 8월인데 동결이냐 25bp 인상이냐보다 25bp 인상이냐 희박하지만 또다시 50bp 인상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8월 25bp 인상을 메인 시나리오로 전망한다며 물가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며 단기간 내의 안정을 찾기는 불가능하지만 경기가 긴축을 감내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목 올 들어 4,000개 비트코인 ATM 추가 패치 2분기 암호화폐 ATM 설치 대수 급감 규제 영향 출처 코인 ATM 네이더 코인 리더스 비트코인 ATM 관련 데이터 추적 사이트 코인 ATM 네이더에 따르면 11일 현재 38,358개의 암호화폐 ATM이 전 세계에 설치돼 있다. 또 올 들어 약 4,000개의 암호화폐 ATM이 전 세계에 추가 배치됐다. 올 1월 34,370대에서 3,988대가 늘어난 것. 2분기 암호화폐 ATM 설치 대수는 전 분기에 비해 크게 줄었다. 1분기 새로 설치된 암호화폐 ATM이 2,362대인데 반해 2분기는 1,600대로 32.26% 감소한 것이다. 총 ATM 대수는 1분기 말 36,732대에서 2분기 말 37,642대로 소폭 증가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는 미국 연방수사국 등이 암호화폐 ATM 사용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향후 ATM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코인 ATM 네이더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미국에만 총 633대의 암호화폐 ATM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설치량의 8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제목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20 투심 위축 비트 시리즈 리스크 지표 사상 최저치 경신 낙관론 고개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월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22,000달러 안착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2만 달러 선으로 주저앉았다. 한국 시간 11일 오전 9시 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855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727.12달러, 최고 21,591.0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2만 달러 선까지 밀려 낙관론은 여전. 미 CPI 발표 주목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전날에 비해 소폭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떨어진 20일을 기록,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7월 13일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말 동안 지지를 포기했다. 분석가들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의 8.6%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장기 보유자 심리를 나타내는 리저브 리스크 지표가 7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저브 리스크는 차익 실현의 유혹에 저항하는 장기 보유자와 시장 가격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비교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의 매집과 장기 보유 의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 0.0024였다. 제목 리플 카르다노 시총 7위 경쟁치열 제드 메칼렙 보유 XRP 2637만 6601개 남아 출처 제드 밸런스 코일 리더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0.35달러 저항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며 현재 0.3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 시간 11일 오전 8시 2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XRP 시세는 0.3253달러를 기록 중이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0.3451달러, 최저 0.3221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약 157억 달러로 카르다노와 시총 7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XRP 잔액 모니터링 전용 웹사이트인 제드 밸런스 데이터에 따르면 XRP 고래이자 리플 전 최고 기술 책임자인 제드 맥칼렙은 현재 2637만 6601 XRP를 보유 중이다. 현재 매도 추세라면 이번 주 내로 맥칼렙의 보유 XRP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목 이더리움 1300달러 저항 돌파 실패 급락 주보 ETH 2.0 스테이킹 1300만 ETH 돌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주말 동안 1300달러 저항선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7월 11일 오전 7시 4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 시세는 1168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98% 하락한 수치다. 이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157.18달러에서 최고 1218.8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이더의 사상 최고가는 4878.26달러이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프로와 트레이딩뷰의 데이터에 따르면 7월 6일 세폴리아 합병 이후 이더 가격은 7월 8일 1280달러 부근에서 최고가까지 올랐지만 7월 10일에는 1일 최저치인 1153달러까지 하락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세폴리아 퍼블릭 테스트넷에서 두 번째로 큰 머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지분증명로의 전환을 완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며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폿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엔지니어인 크립토 페레스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1280달러를 넘지 못하면서 1020달러까지 가격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분석가이자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인 프로핏블루도 이더 차트에서 잠재적으로 약세 포메이션을 지적하며 1170달러, 1043달러 및 941달러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트위터 사용자 니커테 쉬메루는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해서 더 높게 상승하려면 1200달러의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 이더리움 2.0 예금 계약이 1300만 ETH 토큰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ETH 2.0 스테이킹이 많은 기대를 모은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선까지 밀려 낙관론은 여전 미 CPI 발표 주목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22,000달러 선 안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결국 2만 달러 선으로 다시 가격이 후퇴했다. 한국 시간 11일 오전 7시 3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72% 하락한 29,76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1,633.20달러, 최저 2727.1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지난달에만 40% 가까이 내리며 12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던 비트코인은 7월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일시 22,000달러 선을 돌파했지만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2만 달러 지지선을 위협받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7월 13일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말 동안 지지를 포기했다. 분석가들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의 8.6%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주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프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6월 CPI 발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이율이 진정된다면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낙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낙관론은 또 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의 글로벌 매크로 부문 총괄인 주리엔 티머는 비트코인의 가격 대비 비트코인 네트워크 가치가 2013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는 비트코인이 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보유자 심리를 나타내는 리저브 리스크 지표가 7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낙관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리저브 리스크가 0.00023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저브 리스크는 차익 실현의 유혹에 저항하는 장기 보유자와 시장 가격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비교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의 매집과 장기 보유 의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 0.0024였다. 제목 체인 애널리시스 북보유 암호화폐 가치 급락. 작년 말 2,210억 원 845억 원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 차원에서 암호화폐 해킹을 전방위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코인 가격 폭락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가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화폐 추적업체인 체인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의 암호화폐 지갑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억 7천만 달러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가치가 6,500만 달러로 줄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가상화폐의 가격 변화에 따라 아직 환금화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1,3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가격 폭락에도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밝혔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은 지난 3월 베트남 기반의 게임 회사로부터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 또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엘립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기반의 암호화폐 업체에서 발생한 1억 달러 절도 사건의 배후에도 북한 해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북한의 목표가 되는 기업은 결제업체부터 취업회사까지 암호화폐 기술 관련 전 분야에 망라해 있다. 이는 암호화폐나 그와 관련된 업체에 침투해서 암호화폐를 절취,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가령 2019년 말에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구직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의 유럽 항공우주 업체와 방산업체 취업을 목표로 일자리를 찾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한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지난 2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자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명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지난해 여름 고용된 이 직원은 자신의 월급 중 수만 달러를 북한 당국에 송금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관련 업체인 나즈텍의 조너던 무 씨의 경우에도 지난 4월 대체 불가 토큰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한 구직 이력서를 보고 화상 면접을 진행했으나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돼 채용하지 않았다. 우 씨는 이력서상으로는 엔지니어로 고용해야 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으나 면접할 때 주변에 한국어와 영어를 쓰는 사에서 5명의 다른 남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등 마치 콜센터에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CIA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한 수 김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외국인에 접근해서 그들의 취약점을 노린다는 측면에서 아직 북한의 기술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가 직면한 도전을 감안할 때 이런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미 상무 경기 침체 빠질 이유 없어. 성장 속도는 둔화할 것.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미국의 성장이 강력하다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러몬도 장관은 10일 ABC 방송에 출연해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5에서 6%라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성장으로 옮겨가리라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여파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대폭 인상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여파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를 부인하며 낙관론을 주장한 것이다. 앞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7일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리 인상 등을 거론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란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대유행 이후 모든 일자리를 회복했다. 가계 대차대조표는 강력하고 기업은 고용하고 성장하는 등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요 미기업 최고 경영자와 경기 침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하면서 그는 내게 어떤 경기 침체 징후도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고객들은 구매하고 있다. 우리 경제 기초는 매우 강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경제가 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아마도 더욱 전통적인 성장 수준으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 등으로 성장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6월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8일 연설에서 대유행으로 잃은 일자리를 모두 회복했다고 선언하면서도 고물가에 대응한 안정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성장은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